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 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의 강다은입니다. 혁신성장 코리아 이 시간에는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물질 작물 보호제 분야에서 마법의 특효약을 개발했다는 기업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모구연구소 구석진 대표를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법의 특효약이라는 게 동화 속에서나 약간 들을 법한 말이잖아요. 조금 신기하기도 한데 뭐 기업 명이나 이에 담긴 의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회사 이름이 이제 모구연구소라고 하는데요. 모구는 제가 이제 절에서 받은 법명이고요. 먹일 목자, 소우자. 그래서 그 의미는 직역하면 그냥 목동이라든지 소치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소를 치라는 그런 건 아니고 주변을 좀 잘 먹여 살려라 이런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연구소가 된 건 저희 회사가 하는 게 뭐 거의 연구가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연구소가 됐습니다. 이름도 모구연구소 조금 특이하게 다가오는데 이 물질 자체도 신물질 작물 보호제 연구 개발을 또 한다고 해요. 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생소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희는 이제 신약 분야에서 농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을 그게 이제 신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신물질을 아예 발명을 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사업화까지 하는 전체적인 영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농약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그 중에서도 또 모구연구소가 신제초제를 또 개발을 했다고 해요.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포화 박사라고 하고 국제적으로는 이제 포화 큐어라고 상표를 붙인 이제 잔디 제초제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메티오졸린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인 신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잔디 특히 골프장에 세포화풀이라고 하는 골프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풀이 있습니다. 그 풀을 아주 선택적으로 딱 방지하는 그런 좀 특이한 능력이 있고. 뭐 나름 골프장에서는 굉장히 혁신이라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세포화풀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 세포화풀은 이제 봄, 가을에 굉장히 왕성하게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봄, 가을에 잔디밭에 와서 뭐 그래가지고 또 있으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우리나라나 이런 지금 겨울이 되게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에 쉽게 얼어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원래 한지형 식물이기 때문에 여름은 원래 못 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봄, 가을에는 잔디밭에 쳐들어와 가지고 있다가 뭐 여름이나 겨울에는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잔디밭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뻥뻥 뚫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잔디밭이 이제 황폐화가 되는 아주 고약한 상황이 되고. 그럼 봄, 가을에도 뭐 잘 자라고 있는 상태도 실제로 세포화풀이 섞여 있으면 그게 얼룩덜룩하니 아주 보기가 흉하고, 그게 자라는 게 아침마다 이제 골프장 잔디를 깎거든요. 깎는데 세포화풀이 잔디보다 빨리 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화풀이 있던 자리가 오후 되면 이렇게 도도록이 올라옵니다. 이제 골프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퍼팅 그린에 세포화풀이 있으면은 세포화풀 자리가 조금씩 올라와요. 오후가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퍼팅을 하는데 공이 똑바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 골프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골프 황제인 타이거 우즈도 그게 세포화풀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너무 많아진 상태의 그린을 포화 그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포화 그린에 오면 타이거 우즈도 공을 홀 잘 못 넣습니다.
타이거 우즈도 벌벌 떨게 할 만큼 이 강력한 새 포화풀을 딱 잡은 건데 말이 또 나와서 그런데 이 포화 박사가 미국도 환경청으로부터 또 공식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엄청 대단한 일이잖아요. 예,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범주이든지 간에 이 발명을 했다고 해서 그냥 멋대로 제조해서 판매할 수 없는 소위 관리 분야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모든 나라에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각 나라에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주무관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무관청에서 그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제조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무관청을 예를 들어 보면 미국 같으면 의약은 FDA 소관이고 농약은 EPA, 우리 같으면 환경청입니다. 환경청 소관이고 우리나라는 의약은 식약처, 농약은 농촌진흥청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을 가지고 신약 가지고 FDA 승인 받는 거 무지하게 어려운 거 뭐 다 아시잖아요. 신농약의 EPA 등록도 FDA 등록에 비해서 뭐 전혀 쉽지 않고 그 과정 자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조금 뭐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그 등록 자료라는 게 있어요. 등록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국에서 이게 이제 신물질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의학 같으면은 뭐 사람에 투여됐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효과도 있어야지만 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이걸 다 보고 괜찮다 할 때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농약은 이 의약보다 오히려 좀 더 어려운 게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한테 이렇게 딱 하는 거하고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자연에다가 그렇게 뿌리면 거기에 우리가 농작물이나 잡초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벌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뭐 물고기도 있고 이런 이제 그런 거 환경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옛날에 무식할 때는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쳤는데 지금은 약이 이제 그런 무슨 환경에 들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런 모든 그 퀘스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공식 시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 뭐 종류로 따지면 100여 가지가 넘고요. 그거 이제 다 만들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면 심사하는 데만 2년 걸려요. 가도 그거 무슨 그렇게 많이 걸리냐는데 그 자료 자체가 그 무슨 트럭으로 싣고 갈 정도로 많은 자료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심사하는 사람들도 분야에 따라 뭐 이렇게 아주 몇백 명이 들여다봐요. 그래서 이제 그 뭐 100가지가 있으면 뭐 99가지는 괜찮은데 한 가지가 문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약이, 그 등록이. 그래서 그 신물질 하나가 등록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나온다는 건 그게 바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정도의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기술적인 문제 중에 거의 최고 난도의 일이다 이것은. 어쨌든 그런 것인데 포화 박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아까 한 8개 신물질이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일본 정도까지 진출한 이제 것이 이제 최대였는데 저희 포화 박사가 그 미국에 그것도 직접 등록한 최초 사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상당히 뭐 마일스톤적인 그런 뭐 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의 반응은 그럼 어땠나요? 그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그 저희 업계에서는 그 보통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실험 많이 하는데 교수가 이제 회사 제품을 가지고 뭐 등록됐다고 뭐 예를 들면 자기 기뻐서 기사 써주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희가 이제 트위터에서 주로 이걸 하는데 그 저희 잔디 쪽에서 뭐 팔로워가 몇만 명씩 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포화 박사 등록됐다고 자기가 막 트위터를 처음에 나오자마자 날려줬어. 그래가지고는 뭐
교수들이 왜 날려주냐 이거지.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불평이 이제 답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디펜드를 한 것이 이건 뭐냐 하면 이 잔디 일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회사만큼 나도 기쁘다. 그렇게 이제 막 해주고. 그러니까는 이거 뭐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서로 다 얘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또 뭐 모구연구소에서 개발한 다른 약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지금까지는 그 포화 박사 미국 진출시키느라고 뭐 전력을 쏟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여력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렇더라도 그 후속 파이프라인들은 계속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파이프라인 확보하는 부분은 이제 정부 과제로 이제 주로 산업부 과제, 산업부 지원을 받아서 한국화학연구원하고 그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RC 공사라고 벼제초제 후보 물질이 하나 있고요. M86이라고 하는 밀제초제 후보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화 박사의 사업으로 미국에서 좀 자금이 들어오면 이제 그 후속 물질들도 상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화 박사 개발부터 다른 이제 제2의 포화 박사, 뭐 벼제초제 같은 것들도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듣다 보면 이 길로 또 들어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이제 그 1985년도에 이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이제 연구원생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94년도에 LG 화학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신조체 재개발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LG가 한 그 의학이나 농약이나 그 신약 한이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좀 중간에 회사 사정이 좀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아서 그 신약 연구들을 좀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던 일을 계속을 하려면 직접 창업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신농약 개발 관계로 해서 이제 국책 과제를 하고 있었고 LG 과제 제가 책임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회사가 못 한다고 하니까 산업부하고 또 LG에서 과제 책임자가 뭐 직접 창업해가지고 계속 하겠다면 과제를 이관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불투명한 일이다 보니까 뭔가 확신이나 자신감이 없다면 쉽게 투자를 해주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좀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제가 이런 지금 포화 박사의 그 어떤 지금 그 전문은 몰라도 포화 박사의 그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그 당시에 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오래 해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돈도 많이 들고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사실은 그 일을 꿰고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행히도 그 과거에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나름 뭐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저는 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셨는데 주변에서 반응은 어땠어요? 그 2005년 전후해서 이 신농약 쪽에 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그냥 그 인프라가 다 붕괴될 정도로 그 상황이 나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1호 약 개발도 하고 어쨌든 제가 제일 앞서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종의 약간 뭐 그쪽 분야에서 제가 좀 뭐 이렇게 좀 희망 같은 존재인데 그게 뭐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 뭐 결사대를 한번 내보내 본다는 심정으로 다들 좀 응원해 주셨다는 것 같고요. 그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뭐 그냥 이런 조그만 회사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도 생각해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시 돌아서 한다면 그게 성공 가능성이 이게 뭐 애초에 객관적으로 보면 거의 0인데. 어쨌든 그래도 주변에서 비관보다는 격려를 더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뭐 저희 집에서도 뭐 집에 돈도 별로 없습니다만 있는 돈 다 갖다 쏟아부어서 한다는데 집에서도 전혀 뭐 반대하지 않았고
저희 그동안 같이 이제 일해 오던 사람들이 저한테 또 십시일반 다 돈도 투자해 주시면서 이렇게 불씨를 살려 주셔가지고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대표님을 이끌어줬던 경영 원칙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신농학의 새 역사, 새 단어가 딱 있는데 뭐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항상 국가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얘기고 이제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 이걸 미국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Born to Discover New Molecule 이렇게 이제 됐고 좀 더 본질적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구 가풍, 모구 도풍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구 가풍은 저희가 하는 일이 이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굉장히 고도의 전문 지식이 다방면에 걸쳐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장기전에 임하는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떤 내가 뭐 이거 발명해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뭐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기가 먼저 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모구 가풍이고요. 모구 도풍은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발명이잖아요. 뭐 발명하면 뭐 좋고 부자 될 수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그 발명을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발명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근데 뭐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발명이라는 건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이고 무에서 유가 나오는 데는 상상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그것도 해설하려면 시간 좀 한참 걸릴 수 있는데 그런 모구 정도로. 가풍, 모구 도풍. 네. 네. 제가 이제 뭐 사훈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진부하고 그래서 좀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는데요. 이 출연자라면 누구나 받는 공식 질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이 또 혁신성장 코리아잖아요. 대표님에게 혁신성장은 무엇인지. 뭐 저희 회사가 그냥 혁신성장 자체라고 봐야죠. 이제 발명을 하고 발명에 그치지 않고 그걸 또 이제 사업화까지 이끌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혁신성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뭐 사회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사회가 상당히 고도화돼서 그 이제 통상의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 이런 데서 그렇게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없게 이제 환경이 자꾸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혁신적인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창작이라든가 예술, 무슨 발명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주체들이 이제 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이런 걸 좀 사회 분위기가 이런 혁신 주체들을 격려하고 이런 걸 진작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회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이 발전이다 이런 식의 질적인 좀 수준이 이제 향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뭐 정책 당국이나 기업들에게 있어서 어떤 지원이 또 필요할까요? 이제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옛날에 제가 모시던 그 이제 상관 중에 이제 한국과학연구원 원장까지 하신 오헌성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포화박사 국내 등록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러 갔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제가 참 인상에 남아요. 그게 뭔가 하면
야, 우리가 올림픽 나가면 뭐 이렇게 인기 종목 이런 거 뭐 있지만 비인기 종목에서 메달 따오는 거 이런 것도 참 있지 않냐. 저는 그 말을 참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은 사실은 이제 나라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 몸이 있으면 새끼손가락만 하나 아파도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중이 이렇게 잘 모르지만 잘 소외돼 있지만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좀 쭉 지원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가 제가 다닐 때는 학교에 문과라는 게 매우 적었거든요. 대부분 다 이과였는데 요즘은 제가 애들 학교 보내보니까 이과가 없고 오히려 문과가 훨씬 더 많다더라고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쪽에 그 교육을 조금 더 장려하고,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이 국민들이 과학을 많이 알면은 실질적인 이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국민들의 과학기술 수준이 전체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농약 분야의 매력이 뭘까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이 예를 들면 제 하는 일을 가지고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업이라는 게 있다가 열심히 하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농업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있는 한은 농업이 없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있는 한은 의사가 없어질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있는 한은 농약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기가 있든지 인기가 없든지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삶에 확실히 필요하고 절대 없어지지 않을 분야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도의 지식 집단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지켜가고 제가 그 분야에 헌신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넘어서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애정이 지금 저한테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이 농약 분야에서 올해 또 대표님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야 뭐 사실 그동안에 이제 10년 고생을 했는데 미국에 등록이 됐으니까 그저 그냥 이제 그냥 잘 시장에서 연착륙하는 것이 뭐 제 1차 바람입니다. 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장에 이제 그게 나가게 되면 처음에 한 몇 년 동안 정착하는데 진통을 겪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어쨌든 뭐 큰 진통 없이 좀 안정되기를 바라는 거 하고, 요새 또 이렇게 사회 분위기 이제 뭐 나쁜데 아프지 않고 직원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사랑이 여기까지도 느껴지는데 앞으로는 또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좋은 모습들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한국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가는 훌륭한 혁신 기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